어저께 이정섭의 처남댁이 이제 김어준 뉴스공장과 인터뷰했다는 이야기 좀 해보고요. 여기서 핵심 중에 하나가 대기업 임원 이름으로 리조트 예약했다. 예. 거기서 삐 처리 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 대기업 임원을 뭐뭐뭐 아저씨라고 부르더구만. 그게 그러니까 전체 맥락에서 드러난 게 한두 번 만난 사이가 아니라니까요. 그 이후에도 여러 번 그런 자리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식당에서 또 가족 모임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일상화돼 있던 거였는데 이정섭 쪽에서는 내가 예약한 거다라고 거짓말했지만 거짓말로 드러난 거죠. 예. 이런 거 아니에요? 검찰이 수사하는 대상인 기업에 저런 접대받은 거잖아요. 예. 저 금액이 어마어마할 거야. 아니 저 문 닫은 리조트를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으로 본 건 테이블 하나였지만 그 테이블이 움직였다는 건 식당 그러니까 주방이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주방이 움직였다는 건 그 출근해야 되는 직원의 최소 3분의 1, 5분의 1 정도는 출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뭐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 다 이렇게 접대도 하고 그 베딩이라고 하는 그 방 관리도 하고 사람들 가이드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비용이 얼마로 쳐야 돼요, 그러면? 그 대충으로 아는 사람들 알더라고요. 그 대기업 임원의 땡땡땡 아저씨가 누군지는 대충 알고. 예. 이 아저씨. 참아. 그러니까 이거지. 이정섭 가족들과 A씨 등 5명이 넘는 사람이 함께 식사한 뒤 이정섭이가 잘 먹었다라고 나갔고 그러면 이제 이정섭의 처남이나 또는 이정섭 등이 이거를 식사나 숙박 비용을 결제하는 건 따로 못 봤다. 그러면 땡땡땡 아저씨 대기업 임원이 결제한 걸로 추정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자체가 야 이것도 99만 원 세트 만들래? 아니, 그리고 이 방에 들어가면은 또 쓰시는데 검사님 가족들이 쓰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뭐 이렇게 카드를 준다거나 이런 건 이제 옛날 방식이더라고요. 방에 딱 들어가면 맞는 쿠폰.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어디에서 가서든지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두껍게 많이 줬다. 여러 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새날 임원이라고 접대 받으셨어요? 어떻게 나도 모르는 걸 그렇게 잘하세요? 010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강미정 씨는 나중에 이제 금방 아나운서 출신인 게 이제 알려져서 도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아니다 인터뷰하는데 딕션이 다르죠. 너무나 이게 발음과 이렇게 음성이 좋아가지고 맞아요. 참 귀에 똑똑 꽂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강미정 씨 저 인터뷰를 들으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처음 경찰에 신고했을 때 그 정황 있잖아요. 남편이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그러니까는 뭐 발버둥 치는 어떤 폭력적인 행태로 변해가고 있는 걸 느껴가지고 위험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게 이제 마약 정황이라는 걸 강미정 씨가 짐작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래서 경찰이 와서 화장실을 열어보니 그러니까 남편이 쓰러져 있었고 정신을 차리는 과정에서 주변에 이제 마약 카트리지로 보이는 것들도 발견이 됐고 그 사람의 상태상 그러니까 마약 중독 상태, 마약에 취해 있는 상태라고 의심이 되는 그 현행범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마약 검사를 간단한 키트 검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당사자가 거부하고 잠깐만요 하고 다시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안 나온 상태에서 한 1, 20분 후에 나오니까 다 상황이 정리가 돼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경찰은 물러갔다. 그래서 그 남편은 마약 조사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 마약 키트, 카트리지라고 부르는 걸로 보면 아마 액상 대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액상 대마는 보통 우리가 연초 대마하고도 다른 차원의 마약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범죄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카트리지를 증거품으로 제시하니까 경찰이 이거는 본인이 제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제출하시면 당신이 도난한 걸로 된다. 절도가 될 수 있다. 절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모든 정황이 외부의 압력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지드래곤이나 이선균 씨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마약 수사였잖아요. 제3자의 그냥 증언, 제보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을 소환해가지고 신체 압색해서 검사하고 하잖아요. 당사자 동의도 없이도 그렇게 하는데 왜 현행범을 못 본 채 하고 넘어가냐고. 그건 외부의 압력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강미정 씨의 이 소위 폭로로 이정섭이는 정말 잣된 거죠.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잖아요. 아이들이 고모부 뭐 이렇게 표현하더만. 근데 강미정 씨 자체가 인터뷰할 때 보니까 쉽게 무너질 사람은 아니더만요. 자기 얼굴 공개하는 걸 보고 와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패널 욕심이 났을 정도. 그러니까 엄청 큰 사명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결혼한 그 배우자 그리고 그 배우자의 집안 그리고 그 집안과 연결되어 있는 그 여러 가지 친인척들이 어떤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로 봤을 때 이게 이제 보통 서민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인지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유층이라고 할 만한 자기 자신조차도 검찰이라는 권력과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보통의 서민들이라면 어떨까라는 이 상상력 끝에 엄마로서의 사명감을 깨달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저렇게 한번 얼굴이 공개가 되면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일상적인 불편도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근데 어저께 이게 최강욱 의원 민영배 의원 이 출판 기념회 발언이 이 사건 그나마 아까 보여드렸던 건 YTN은 보도를 했어요. 근데 몇 개 안 나갔고요. 나머지는 아마 거의 한 500배 차이의 기사량이. 그러니까요. 이거 덮고 싶었겠지. 그 생각밖에 안 들게 했고 사실 이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오기 전에 뉴스버스에서 김태현 기자와 인터뷰를 그 전에 한 번 더 한 게 있었는데 저는 그때는 얼굴을 가리고 나오셨어요 이분이. 근데 그때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예를 들면 뭐 친어머니 그 폭행 사건이라던가 마약을 했을 때 뭐 침 흘리고 있었다는 상태라던가 이런 묘사들이 또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봤던.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조트 이용 때 대기업 임원이 예약을 해줬 이런 것들을 또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또 찾아서 들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국 장관이 요즘에는 어떤 이런 사건들이 다 법적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한번 읽어봐요. 이정섭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씨의 겸공 인터뷰를 들으니 재력가 가족과 검사 사위가 그 가족의 비위를 덮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경찰은 얼마나 비굴해지는지를 생생하게 알 수 있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의 힘이 사적으로 사용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도 알려주었다. 두려움을 이기고 얼굴을 공개하고 육성으로 증언한 강 씨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정섭 검사가 재력가의 해결사 사위 노릇을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찰 자체에서 감찰과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한다. 이런 생생한 폭로가 있음에도 면죄부 주는 절차만 진행할 수도 있다. 윤석열 정권은 이재명 대표를 잡아넣으라고 행동대장 이정섭 검사를 수원지검 차장검사로 보냈다. 최소한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가족을 수사하듯 이정섭 검사와 가족을 감찰, 수사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검찰이 이정섭 관련해서 골프장 등을 압수수색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혹시 그 관련된 보도 보시면은 검찰이 들고 나오는 파란 박스가 상당히 가벼워 보였다. 쑥 미니까 쑥 들어가더라고. 거기다가 보통 이제 종이 같은 걸 담아서 나오면 무겁거든요. 종이가 굉장히 무거운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정섭 탄핵이 이재명 방탄이라며. 근데 왜 수사를 했을까? 나는 그 골프장 압수수색은요. 골프장에 출입했던 검사들 명단 확보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압수수색은 이정섭을 때리기 위한 게 아니라 본인들 보호 차원에서 미리 가서 그 자료 들고 나오려고 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공수처에 고발돼 있거든. 공수처 고발돼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하면 잣대기 때문에 미리 들어가서 해놨다. 그러니까 이정섭 탄핵 이재명 방탄이면 이정섭이 죄가 없는데 이재명 방탄하려고라고 했다는 그런 논리가 다 깨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측면이 있고 마약 부분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들 하셨지만 이 강미정 씨 남편이 마약한 사건에 대해서 이정섭 검사가 사실상 무마한 의혹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3개월 후 지나서 머리카락을 이미 제출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 가족, 내 지인은 다 봐주는 마약과의 전쟁을 법무부에서 선포한 겁니까? 정말
이거는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근데 내가 정서봐. 내가 이 정도 다 이렇게 커버해줬으니까 네가 사냥개처럼 가서 이재명 물어뜯어. 라고 사실 보내도 이정섭은 할 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용도로 이정섭을 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 놀라웠던 게 강미정 씨가 그러니까 남편이 마약에 취해서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중독 반응을 보이고 있거나 주변에 이제 마약 물품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런 장면들을 영상으로도 찍고 사진으로도 찍어서 그 핸드폰을 증거로 제출을 했는데 포렌식 검사를 하려고 보니까 SD 카드가 사라져 있었다. 나 진짜 그거. 이 대목에서 이건 진짜 심각하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SD 카드가 사라진 상태의 그 휴대폰을 그거라도 포렌식을 해 보니까 몇 개 장면이 남아서 건졌는데 그 증거물을 돌려받아 가지고 강미정 씨가 개인적으로 사설 포렌식 업체에 가서 포렌식을 다시 해 보니까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나오더라. 그래서 그걸 다 확보를 해놨다는 거잖아요. 진짜 이렇게 되면은 경찰이나 검찰이 증거 제출도 이제는 못 믿어서 못 한다는 말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SD 카드를 빼고 돌려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진짜 이거는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하는 의도밖에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마약 수사하면은 이제 이정섭 마약은 몰라도 키워드가 네. 이선균하고 지드래곤 알잖아요. 네. 근데 이 수사가 완전히 개쪽났어. 지금 지드래곤 같은 경우에 모바일 검사 음성 나왔고요. 경찰이 지금 남 탓하고 있어요. 저 무슨 남 탓인 줄 아세요? 언론이 설레발을 쳐가지고 이 수사를 지금 실패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언론이 알도록 그 흘린 사람은 누군데요? 언론? 검찰? 왜 경찰에서 흘려준 거죠. 경찰에서 안 흘려주면은 언론 기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목소리가 중후한 20대에 데뷔한 정확하게 무슨 시트콤에서 데뷔한 이렇게까지 다 힌트를 줘놓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선균 씨를 가지고 논란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할 때부터 경찰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내사 중이다 그랬어요. 근데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들이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 마약 사건은 내사가 없다는 거죠. 제보가 있다. 안 그러면은 미리 체포된 사람이 고발한 사람 지명한 사람들이 이름이 특정이 되면 소환 조사해서 검사해서 마약 성분 나오면은 수사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은 돌려보내는 거고 이런 거지 누군가가 저 사람이 마약 어떤 복용이 의심된다 추적하다가 내사 단계에서 검토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내사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경찰 측에서 굉장히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였던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라는 마약 수사는 안 하고 연예인 때려잡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검사들 가족은 마약이든 뭔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를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준 건데 대한민국에 지금 현직 검사가 2,000명 된다 그래요. 웬만한 가족들은 이러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진짜 마약 수사를 제대로 한다면 연예인 몇 명이라는 사람들은 최종 소비자잖아요. 최종 소비자 몇 명 저렇게 잡아서 처벌하고 나면은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진짜 마약 수사를 제대로 한다면 공급자를 찾아야죠. 그럼 공급자를 찾고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세관, 해양경찰 이런 데 더 많이 투자하고 인력을 보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약 단속이 되고 마약 공급을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런 마약 공급책을 찾았다, 단속했다 그런 뉴스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쇼. 이 또 마약 이야기가 이태원 참사 일주기 즈음에서 터지기 시작한 이유도 의도가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우리를 했었잖아요. 진짜로. 발본색원해야 될 것은 마약 공급자인데 공급자를 일망타진했다는 소식은 안 들리는데 이성균 지드래곤 검사했더니 머리털 다리털 다 음성으로 나왔어. 그러면 옛날에 어땠을지 모르지만 요즘에 그런 이야기 있어요. 여러분 방송 보시는 분들 어디 식당이나 어디 가서 누가 주는 음료수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게 돌아요. 마약 성분 있는 거를 주고 이러는 거 함부로 남이 준 거는 음료는 절대 먹지 마라. 근데 지금 8개월 전에도 마약을 안 했다면 지금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지드래곤도 그렇고 이성균도 그렇고 누군가가 타서 뭔가 음료수를 줬을 때 한 번 먹었을 수는 있으나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이 윤석열 정권이 무슨 마약 수사 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유명한 연예인 데려다가 저짓거리 했지만 지금 결국은 아무것도 없잖아.
진짜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지드래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K-팝의 자산이라고도 볼 수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털고 결과적으로는 증거 하나 없이 처음부터 잡들이하기 시작해서 연예인 이미지로 먹고 사는 이 연예인한테 가장 큰 타격을 네.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국가가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제 지드래곤 관련된 기사에서 봤던 댓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지용이 팬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지용이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 예술가다.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한국에서 이런 대접을 받는 건 너무나 분노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놀라운 건요. 어저께 미세하게 어떤 흐름이 감지가 됐냐면 지드래곤이 음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드래곤이 그 마담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는 걸 퍼뜨려요. 인터넷에. 내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걸 보면서 아 이거 작업인데 느껴졌던 게 어제 그래 지드래곤도 열받아가지고 여기에 그 사람과 아무 사이도 아니다라고 계속 항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약이 안 되니까 다른 걸로 또 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마약이 안 나오니까 갑자기 사생활로 돌아가면서 지드래곤한테 오염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적당히들 해라.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금방 눈치챈다. 저는 이런 거 지금 K-팝 팬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10대, 20대들이 경찰에서 정부에서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로 인해서 정치적으로도 피해받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이해를 10대부터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고 지디하고 이선균 씨는 이거 명확하게 반박하고 법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1부 마칠까요? 예, 저기 홍찬표님 이분은 이제 홍준표, 홍익표 일가시죠. 홍찬표님 감사해요. 홍자하고 표자로 이렇게 이름 댕기는 사람들은 다 일가라면서요. 네. 홍익표 원내대표가 홍준표를 만났어요 얼마 전에. 내가 안동 곳이 생기는 건 똑같은 거지. 야 우리 홍익표 대표 우리 일가예요 그러는 거잖아. 홍찬표님 감사해요. 권씨들 중에 나쁜 놈들 엄청 많아요. 갑자기? 그리고 지드래곤도 권씨예요. 그렇지 지드래곤도 권씨. 그래서 내가 지드래곤 보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좋은 놈도 많으니까 여기까지.